내 죽더라도 말이나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도대체 백성이 없는 나라가 뭘 필요가 있는겨? 예. 아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많이 예뻐졌는걸. 원래 예뻤어요. 그래, 학생들은 말 잘 듣냐? 그럼요. 제가 이제 발령받은 초보 선생님이지만 인기는 최고예요. 근데 저보고 싶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진 않고 어쩐 일이세요? 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벌써 50여 년이 흘렀지만 내 인생에서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단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8.15 해방이 되고 한반도에 만세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우린 분단이란 민족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념의 사슬이 한반도를 둘로 나누었고 가난과 빈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산주의 이념은 남쪽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제주항쟁에서 여순사건에 이르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1950년 한국전쟁은 터지고 갑작스런 기습남침에 남쪽은 속수무책으로 대구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남쪽의 공세가 더할 무렵 남쪽에서 고립된 북한군은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변모하여 비정규전으로 남쪽의 후방전선을 괴롭히고 있었다. 저 아래가 신원면이지? 네, 완전 산골이죠. 겹겹이 산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전쟁 중에도 총소리가 잘 안 들리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지. 워낙 오지인데다가 밖에 소식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주민들은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잘 모르고 지내던 부녀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 더구나 이곳의 주민들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신원년은 가끔 들리는 총성과 폭격 소리를 빼면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더구나 주민들은 평범하게 농사만 짓고 살던 순박한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때론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때론 의도적인 학살로. 거창뿐 아니라 함양, 산청, 마산, 하동 등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양민들을 이유 없는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소대장은 여기, 소대장은 여기에서 중간에 합류해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국군의 작전명은 이른바 견벽청해작전이었다. 국군 제11사단 구연대는 빨치산을 고립시킨다는 명분 아래 이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제1대대는 함양에서 산청으로, 제2대대는 하동에서 산청으로, 제3대대는 미수복지구인 신원면에서 산청으로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기관들이 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들을 전달하겠다. 첫째, 미복구지대 적수중에 들은 주민은 모두 사살하라. 둘째,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은 전부 소각하라. 셋째, 식량은 안전지대로 운반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번 기회에 빨치산에 씨를 말려야 할 것이다. 다들 알겠나? 이처럼 견벽청해작전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연대장이 내린 첫 번째 수칙, 작전 지역 내의 모든 주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다. 당시 25살의 한동석 소령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유독 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었다. 1951년 2월 5일
제11사단 구연대 3대 대장 한동석이 이끄는 병력이 신원면에 들어왔을 때 마을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차 공격지인 산청으로 이동했고 그곳 집결지에서 연대장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 한동석은 다시 신원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2월 9일 다시 신원면 청년마을에 들어온 한동석은 갑자기 행동이 광란으로 돌변하여 전 마을을 방어하고 주민들을 마을 앞 논으로 끌어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난사 학살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창읍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내동과 우레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과정리 면소재지를 거쳐 인근 마을을 돌면서 와룡리, 대현리 주민들을 하천계곡에 몰아넣고 처참히 학살하는가 하면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가옥들을 닥치는 대로 불태우며 급기야 시신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신원초등학교 교실 2개에 마을 주민 700~800여 명을 감금하고 초유와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밤새도록 광란을 부른다.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더군다나 남쪽 사람들끼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넌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 그건 그야말로 생지옥이야. 그렇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힘없고 죄 없는 부녀자와 애들까지 죽였던 거죠? 그게 다 어찌 보면 공포지, 공포. 전쟁이 만들어낸 공포.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것들이 군사작전까지 연결이 돼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지. 빨리 가! 빨리 가란 말이야! 2월 11일 새벽 결국 군경가족을 제외한 주민 517명을 박산계곡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학살한다. 이 악몽의 3일간 무려 719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된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도 그들은 과연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럼 할아버지도 그때. 그래,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죄 많은 군인이었다. 이런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50여 년을 살아왔으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냥 막연히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만 알았었지. 그럴 수밖에. 몇 안 되는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은 사건 진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연좌제다 뭐다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지. 이제 와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럼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니, 고청 사건은 비교적 빨리 알려졌지. 군은 사건이 난 일주일 후 투소를 통해 알게 됐지만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폐 공작을 시작해서 1951년 3월 국회에서는 신중목 의원이 거창 사건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확대되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 한동석은 사전에 어린이들의 시체를 안매장하여 은폐했을 뿐 아니라 김동원 대령의 주도하에 공밀가장한 국군이 조사단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으나 얼마 후 대통령 특사 등으로 석방돼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한다.
5.16 군사정부는 사건의 은폐를 위해 희생자들이 안장된 박산 합동묘역을 파헤치며 위령비를 정으로 쪼아 훼손하고 유족 대표를 용공세력으로 규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쟁이 끝나고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원상의 불이익이나 연좌제로 인해 그 피해만 더 늘어갔고 유족들은 살아있음이 죄가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위령비가 이렇게 쓰러져 있군요. 그래, 그 위령비가 쓰러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2번 죽음을 당하신 게다. 이 비속을 망가뜨린 그 손으로 이 위령비를 다시 세워주길 기다리시는 게다. 그때서야 편히 두 눈을 감으실 수 있겠지.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선생님랍시고 교단에만 서서. 때늦은 사죄로 어찌 내 죄가 씻어질 수야 있겠냐마는 수진이 같은 젊은이가 진실을 알고 이분들의 후손을 훌륭히 키워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사 과거사를 두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진실은 규명하되 용서와 화합으로 일치단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겠지.